백화점에서 앞에 있는 판매원이 들고 있는 최신 스타일의 긴 치마를 보고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내 긴 다리와 매치하면 정말 예쁘게 폭발적이야. 하지만 막 직장에 들어간 나에게 손에 남은 돈이 좀 버거워 보여. 이 고급 제품 좀 고민이 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어. 어릴 때부터 선택 장애가 있었거든. 이 문제를 내 친구 성혜에게 맡기기로 했어. 친애하는 이 긴 치마 내가 사야 할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좀 비싸네? 참 고민되네. 나는 위챗 검색에서 승자를 찾았어.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 눈은 앞에 있는 옷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모든 집중이 옷에 쏠려 있었어. 전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어. 좋으면 사버려. 상대방의 답장이 아주 빨랐어요. 심지어 송금한 홍보어도 보냈어요. 나는 눈을 살짝 감았죠. 달콤한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망설임 없이 바로 홍보어를 받았어요.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야? 지금 일이 있어요. 나중에 연락할게.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계산을 했다. 기분 좋게 옷을 들고 쇼핑몰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반응이 좀 느렸던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어젯밤 월월이 가방 사려고 했다며 온몸이 다 비어버렸어. 아직도 반달 동안 라면을 먹을 준비를 한다고. 어떻게 돈이 나한테 빌려줄 수 있지? 급히 핸드폰을 켰어. 친구에게 상황이 도대체 어떤 건지 물어보려고. 핸드폰을 켰을 때 메시지 창에서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봤어. 내가 메모해둔 인물의 닉네임은 성장원 총이었어.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믿기지가 않았다. 급히 메시지 창을 열었다. 내가 방금 친구에게 보낸 조금 애교 있는 목소리. 모두 지금의 상사인 연총에게 보냈다. 나는 연총에게 사랑한다고 부른 셈이다. 나는 연총의 큰 빨간색을 받았다. 가방에 옷을 샀다. 나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지금처럼 무서운 일은 처음이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었다. 그때 나는 약간 멍한 상태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일 회사에 가는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웅웅! 휴대전화가 울렸다. 위챗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그 영상통화의 닉네임은 바로 성장원 총경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이 영상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도저히 영상통화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잠시 후 꺼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금 안도했다. 이 돈이 많든 적든 집 근처 일자리는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이번에 해고당할 거야. 나는 울상으로 희망 없이 소파에 누웠다. 루루는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괴롭힘 당한 거야? 내가 대신 그 사람 처리해줄게.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니 사람을 보지 않아도 내 친구 성월이 돌아왔다는 걸 알겠어. 나는 성월이와 대학 본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 친구를 맞이하러 이 임대 아파트에 왔어. 나는 성월과 졸업 후에 함께 합세한 거야. 월월내가 큰일 났어. 네가 좀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아? 우리 성장 큰 사장님연 총이야. 내가 방금 말했어. 성월은 마치 털이 곤두선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내 곁으로 뛰어왔어. 그리고 성월이 수박 먹는 표정으로 나는 오늘의 놀라운 작전을 모두 털어놓았다. 월월 보아하니 내일 또 네가 일자리 좀 찾아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성월월은 바로 소파 위로 뛰어올랐다. 손발을 흔들며 무슨 일자리를 찾아. 바로 이 성연 씨를 단번에 잡았잖아. 앞으로의 인생은 걱정 없겠네. 멋지게 차려입은 사장님이야. 전설 속의 금색 신랑. 잘생기고 돈도 많아? 루루는 성공했구나. 성월이 얼굴에 흥분이 가득해. 나에게 많은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했어. 심지어 밤까지도 나를 붙잡았어. 나한테 세뇌를 시키는 흥연이? 돈도 많고 잘생겼어. 나중에 절대 그 좋은 친구를 잊지 말라고 해줘. 내 머릿속에도 가끔씩 떠올라. 그 멋지고 냉철한 모습이, 오똑한 코, 늘씬한 몸매. 하지만 흥연의 얼음 같은 표정을 생각하면
금방 다시 정신이 들었어. 소름이 돋았지. 이 하이넷 꽃은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그날 밤 나는 밤새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전부 데보스 연성의 냉철한 얼굴뿐이었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 그리고 그 옷이 내 한 달 월급의 반 정도야. 울면서 온몸을 뒤지고 남은 게 모참 나무원 정도뿐이야. 얀 총 이게 전부야. 그렇다면 네가 대신 갚아라. 얀성의 입술이 미소를 그리며 오른손으로 내 턱을 잡았다.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날이 밝았고 시간을 보니 이미 탐시였다. 급히 입가에 흐른 침을 닦았다. 허둥지둥 정리하고 챙겼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회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사장인 연청을 몇 번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입을 통해 그런데 자주 염성에 관한 소문을 듣곤 해요. 오늘은 몇 명의 명문가 부인을 쫓아냈다더군요. 내일은 또 몇 명의 부잣집 아가씨를 올렸대요. 말하자면 제가 염성의 위챗을 가진 것도 우연이었죠. BA 개월 전에야 대학을 졸업했어요. 운 좋게 성장그룹에 입사할 수 있었죠. 그날 그룹이 막 큰 계약을 따냈을 때였어요. 프로젝트 초기라 할 일이 많았죠. 모두가 너무 바빠서 손을 댈 틈이 없었고 연청의 점심은 원래 조수나 비서가 준비해야 했지만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어 심심한 작은 투명인간에게 떨어졌다. 나는 연청의 위챗을 추가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좀 특이했다. 얼룩이 묻은 옷 한 벌이었다. 그리고 닉네임은 드디어 찾았어.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대충 위챗에 성장연총이라고 적어뒀다. 안녕하세요 연총님. 저는 미루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주문을 도와드릴게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대략 밤의 분쯤 지났다. 얀청의 소식이 드디어 돌아왔다. 너의 배려가 없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프로젝트 초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나는 매일 얀청에게 다양한 점심과 저녁을 주문했다. 매번 내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얀청이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 중이었다. 아니면 서류를 확인하는 중이었거나 연 총리 따뜻하게 드세요. 이게 식으면 맛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전 몇 번의 배달이 너무 쉬웠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내가 스스로 도전 난이도를 높였어요. 연성의 손에 계속 돌아가는 계약서. 즉시 멈췄다.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높고 뚜렷한 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매력적인 깊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염성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았다. 엄격한 개로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염성은 내 미적 감각을 강타했다. 아마 유일한 부족한 점은 차가운 얼굴에 한 점의 표정도 없다는 것이다. 나 연총 당신 때문에 내가 나갔어? 나는 연성과 시선을 마주쳤다. 내 귀가 금세 붉어지기 시작했다. 긴장해서 더듬거렸다. 곧이어 연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뿐사뿐 뛰쳐나가 사무실을 나섰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너무 매력적이야. 내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 후 며칠 동안 내가 매번 연청에게 음식을 배달할 때마다 항상 연청과 몇 마디를 나누곤 했다. 연성도 가끔씩 나한테 회사에서 적응 잘하고 있냐고 물어봐.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나중에 프로젝트 초기 준비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나는 배달 일을 그만뒀어. 연성도 본 적이 없었어. 나는 회사 앞에 서서 어제 했던 멍청한 짓을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어. 차라리 자진 퇴사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해고당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력서에도 안 좋고 나는 자리에서 앉아 턱을 괴고 어떻게 이 퇴직 보고서를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저녁에 연회에 참석해야 해. 너도 나랑 같이 갈래? 나는 위챗에서 연청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손이 말을 듣지 않고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오후에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못 갈 거야. 내가 피하는 것도 빠듯한데 지금 와서 나랑 같이 나가자고 하다니. 게다가 나는 행정부서고 네 비서 조수도 아니잖아. 미루 저녁에 연총이 주최하는 연회에 네가 동행해야 해.
손에 있는 일을 정리하다. 다른 동료에게 인수인계하다. 결국 나는 눈물을 흘리며 굴복했다. 이 돈이 아쉬워서 집과 가까운 일자리, 상사의 감독 하에 나는 동료에게 일을 인수인계했다. 오호 하이씨, 나는 울상을 지으며 연성의 차에 올랐다. 연성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얇은 셔츠 한 벌을 입고 맨 위 2개의 단추는 채우지 않았다. 튼튼한 쇄골이 드러났다. 내내 나는 메추라기처럼 목을 움츠렸다. 도저히 고개를 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먼저 연성에게 말을 걸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려 나를 보지 마. 왜 나는 이렇게 무섭게 생겼을까? 고개를 숙이고 나를 보고 싶지 않아 해. 연청의 차가운 얼굴에는 한 점 표정도 없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차를 몰면서 나는 목을 움츠렸어. 조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흔들었어. 하하니야. 연총 정말 예쁘세요. 예쁜 연성 급히 달려왔어요. 내가 화나게 한 것 같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완전히 달려들었어요. 한 손은 내 머리 옆에 있는 의자를 받치고 한 손은 차문에 기대었어요. 미루, 내 말은 내가 못생긴 남자라는 거야. 연성의 말이 거의 다 이를 악물고 하는 말이었어. 나는 이 순간 몸을 오그라들였어. 양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큰 한 대 때리고 싶었어. 남자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 자신에게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지. 아니야, 맞아. 미안해 연총리. 내가 잘못 말했어? 확 풀어. 버티고 있던 연성은 단추를 잠그지 않아서 건장한 가슴이 드러났어. 머리가 멍해졌어. 손을 뻗어 연성의 가슴 앞 셔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너무 단단해. 이게 전설의 복근인가? 나는 연성의 준수한 얼굴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꿀꺽 나는 부끄럽게 침을 삼켰다. 평소 약한 목소리였는데 이 차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얀청이 나에게 놀란 것 같아 재빨리 의자에 앉았다. 서둘러 셔츠에 단추를 채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계속 차를 몰고 연회로 향했다. 그때 나는 오히려 대담해졌다. 망가진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얀청의 붉어진 귀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도 약간의 행운이 떠올랐다. 예전의 고고한 모습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순수한 남학생처럼 보였다. 나는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마음속은 표면만큼 평온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평온했다. 차는 쇼핑몰 입구에 멈췄다. 나는 연성 따라 차에서 내린 후 연성은 차가운 얼굴로 오른팔을 살짝 구부렸다. 가자 자기야. 연성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코맹맹이 소리로 나에게 이 말을 힘주어 말했다. 자기야라는 세 단어를 듣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그가 차 안에서 나를 괴롭힌 것에 대한 복수라는 걸 알았다. 나는 살며시 연성의 팔짱을 끼었다. 연성을 따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에게 한 벌의 이브닝 드레스를 맞춰주세요. 연성은 나를 고급 이브닝 드레스 매장으로 데려갔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2명의 직원이 나를 이끌고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보게 했다. 내가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연성이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깨가 비스듬한 드레스. 내 한쪽 쇄골과 어깨가 드러났다. 쇄골 위에는 작은 크리스탈 구슬 목걸이가 장식되어 있다. 연녀는 이걸 원했다. 나는 저녁 드레스를 입고 연성과 함께 연회에 갔다. 연회에 도착하니 이것이 연성 엄마의 생일 잔치라는 걸 알았다. 이제부터 너는 내 여자친구야. 아연청이 나를 한번 쳐다봤다.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네. 어제 그렇게 친근하게 나를 자기야라고 불렀잖아. 나는 거의 연청에게 끌려서 연회에 갔다. 연회 주변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무대 중앙에는 아름다운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나는 연청에게 끌려 무대 앞에 도착했다. 명백히 아름다운 중년 여성은 연청의 어머니입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연청의 어머니는 연청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연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가 작은 사슴이구나? 와 정말 잘생겼다. 얼굴이 빨개지고 계속 반응을 못했어. 이때 염성은 내가 반응이 없자 고개를 숙이고 내 귀에 말했어. 미루, 좀 협조해줘. 아니면 어제 받은 홍보돈 돌려줘. 염성의 말풍이 내 귀에 불어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 온몸에 퍼졌어. 홍바오라는 두 글자가 즉시 나를 깨웠다. 지금 나는 빈털털이다. 어디서 거액의 홍바오를 채워야 할까? 나는 급히 연성을 밀어냈다.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당당하게 거리에서 말했다. 네 아줌마, 저는 미루입니다. 오늘 연성이 당신의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너가 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선물이 또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집 연성이 드디어 너를 찾았어.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지만 나는 연청을 안 지 겨우 BA 개월밖에 안 됐어. 나는 계속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연청이 끊어버렸다. 엄마, 루루가 막 왔어. 너무 반갑게 굴지 말겠어. 그녀를 놀라게 했잖아. 내 마음이 좀 씁쓸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도 한 분이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백월광. 보아하니 얀청의 엄마가 나를 그녀로 착각한 것 같아. 그 연회 이후 나는 얀청과 다시 예전의 평온함으로 돌아갔다. 나는 얀청을 조금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얀청은 너무 바쁜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다. 그날 나는 새로 산 옷을 비싼 가격에 샀다. 오늘 모임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번 고등학교 모임은 리징과 가오야가 제안한 것이다. 리징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와 얽히게 된다. 리징은 고등학교 때 나를 BA 년 동안 쫓아다녔다. 고1부터 고 BA까지. 그때 나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 이런 사랑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결국 나는 이징의 BA 년간의 구애에 감동받았어. 나는 이징에게 약속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면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그런데 수능 전날에 나는 리징이 내 라이벌인 고야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내 수능은 실패했다. 겨우 하이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겁먹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리징의 눈앞에서 증명할 것이다. 우연이네 이번 동창회 호텔이 예전에 연성 엄마가 생일 파티를 연 호텔이야. 단지 방이 달랐을 뿐이고 훨씬 작았어. 미로 오랜만이야. 또 예뻐졌네. 이 드레스와 너의 긴 다리가 너무 매력적이야. 오랜만이야. 통통통통 진명왕월.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건 먹는 거였어. 통통한 작은 얼굴이었지. 정말 짜증나루루는 만날 때마다 작은 명이라고 해. 나는 습관처럼 왕월의 작은 얼굴을 잡았어. 약간 아쉬운 듯이 말했어. 통통아 너 살 빠졌구나? 촉감이 예전만큼 좋지 않네. 그때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조금 도전적인 어조로 말하더군. 정말 오랜만이야. 미루는 예전처럼 여전히 아름다워. 나는 고개를 들어 리징을 싫어하는 듯이 쳐다봤다. 한 얼굴에 실증이 가득했다. 예전 고등학교 시절 멋진 청년. 지금은 좀 기름지고 지저분해졌다. 다행히 그와 함께하지 못해서.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리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머릿속에 왠지 연청의 냉철하고 멋진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연청이 내 취향에 딱 맞아. 파티의 주최자이자 재벌인 리징은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술이 3잔 넘어가자 나는 약간의 취기를 느꼈다. 그저 이유를 찾았고 조금 답답했던 방을 떠나기로 했다. 길을 잃었다. 나는 호텔 발코니에 기대어 저녁 바람을 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을 유영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라 거의 울타리 넘어질 뻔했다. 튼튼한 팔이 제 허리를 재빨리 붙잡아줬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청록색 소나무 향기가 코를 찔렀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어쩜 이렇게 겁이 작아? 사랑하는 연청의 낮고 약간 자석 같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연청을 한번 쳐다봤다. 아마도 약간의 오랜 이질감을 틈타 용기가 꽤 커진 것 같다. 한 번의 매혹적인 윙크를 연청에게 보냈다. 윗니로 살짝 아래 십술을 깨물며 좋은 소식을 안고 사랑하는 당신 나는 용기가 많아요. 오직 당신에게만 겁이 나요. 안 믿으면 만져봐요. 나는 연성의 손을 잡고 내 오른쪽 위배에 대었어요. 연성의 손가락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만화 속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같아요. 깨끗하고 길쭉해요. 뼈마디가 뚜렷하다. 나는 연청의 손바닥을 만졌다. 매끄러운 피부가 나조차도 약간 부럽게 만들었다. 연청은 아무 말 없이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튀어나온 목젖이 이상하게 2번 굴렀다. 차가운 얼굴이 마치 붉어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밖으로 드러난 쇄골조차 운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내 얼굴을 때렸다. 두 눈이 나를 응시했다.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잠깐의 침묵, 한 줄기 미풍이 불어왔다. 마치 내 취기를 날려버리는 듯했다. 정신 차려야겠다. 연총리님 저 아직 동창회 가야 해요. 먼저 가볼게요. 뛰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믿기지 않아요 방금 내가 한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무슨 일이야 루루. 얼굴이 너무 빨개 보여. 이렇게 오래 나갔는데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옆에 앉아있던 왕월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하하 웃었다. 잔을 들어 왕월과 건배했다. 왕월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냥 넘어갔다. 미루가 너를 찾느라 한참이었다. 혹시 몰래 도망친 줄 알았다. 이진과 가오야가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뒤에 몇 명의 계자식들이 따라오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곧 이징이랑 결혼해. 고아야는 내 적수야. 학창시절부터 외모까지 내가 확실히 눌러왔지. 처음 이징이 나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갔어. 이런 면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괜찮아 돈도 많고 일이 적고 집에서도 가까우니까. 단지 남자친구가 너무 집착해서 밖에 나와 놀지도 못하고 흠길 잃었다고 겉으로는 모른 척하지 마. 들었는데 너는 어느 작은 회사에서 배달원으로 일한다며? 매일 사람들에게 배달 음식과 외식을 배달하는 거라고. 망할하지만 단지 연성에게 점심 몇 번 배달했을 뿐이야. 발각될 줄은 몰랐네? 예전에 우등생이 이 지경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 네가 입은 치마도 아마 짝퉁일 것 같아.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상하고 거만한 표정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여보? 어제 내가 사준 드레스는 왜 안 입었어? 익숙한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강력한 팔이 나를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방금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향나무 향이 모르게 다시 마음속에 밀려왔다. 내 마음을 감싸고 연연한 연성이 나타났다. 즉시 방 안의 동급생들을 압도했다. 분명 모두 알아봤다. 이 사람은 자주 뉴스 잡지에 등장하는 인물. 유명 인사. 연성은 이징 등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표정을 무시하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를 숙이고 내 귀 옆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숨결이 내 귓불을 스치며 불어온다. 화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 화를 내줄게. 연청이 말이 끝나자 얼굴에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조금도 웃음기가 없었다. 내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번 모임 비용은 내가 낼게. 하지만 몇몇 사람이 우리 루루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우리 루루가 기분 나쁘면 나도 매우 불쾌해질 거야. 만약 루루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 성장과의 협력은 여기서 끝이야. 연성에 대한 말이 끝나지 않았어. 차가운 눈빛이 이징과 고아를 스쳐 지나가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 술잔을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알고 보니 이징이 고아를 묶은 후 가가에서 많은 자원을 가져갔어.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창립했다. 우연히도 이징과 가오자 모두
성장 아래의 한 공급업체다. 그리고 이진과 가오야는 연청을 알아봤다. 역시 여러 해의 성장, 연애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서다. 귀여운 루루나는 먼저 가서 접대할게.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렴. 모임이 끝나면 같이 집에 가자. 연성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 아주 친근하게 내 머리카락을 만졌어. 마지막으로 차갑게 이진과 고아를 쳐다본 후 떠났어. 연성에게 안긴 이후로 나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 온몸이 무거웠어.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모르게 안심하고 모든 것을 연성에게 맡겼어. 어릴 적부터 나에게 적대감이 가득했던 가야가 처음으로 나에게 머리를 숙였어. 울면서 사과했어. 나에게 용서를 구했어. 원래는 괴롭히려고 했는데 기분이 없어졌어. 루루, 너 남자친구 진짜 잘생겼어. 너 진짜 대단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전설의 최상급 고부슈를 차지했어. 왕이애가 숭배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때부터 펜 하나를 얻었지. 어디로 도망가려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나는 급히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가 알았겠어. 마침 호텔 앞에 앉아있는 연성을 마주쳤다. 나는 연성의 4번 웃는 멋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아팠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네가 도망칠 줄 알았어. 이렇게 며칠이나 숨었는데도 언제까지 숨으려는 거야? 나는 목을 움츠리며 연성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숨은 게 아니야. 그냥 깜빡 잊었을 뿐이야. 연청이 나를 차에 태웠어. 나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고 운전사는 운전 중이었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차 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그리고 연청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날씬한 뼈마디가 뚜렷한 손가락이 나를 단단히 잡았다. 너무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슬쩍 뺐다. 그러자 얀성이 더 꽉 잡았다. 얀성의 손가락에는 살이 별로 없었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얀성 손가락 뼈마디의 윤곽이 마치 예술작품 같아요. 다음 날 제가 회사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이동 소식을 받았어요. 저는 사장실 비서로 발령났어요. 그럼 매일 염성의 얼음 같은 얼굴을 보면서 지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사에게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매 자매님전은 당신이 너무 아쉬워요. 가지 마세요. 루루메 누나도 당신을 놓지 못해요. 하지만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요. 사장님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연청의 비서가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활 비서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놀고 제가 다 챙겨요. 원래는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매일 그 앞에서 맴돌아야 해. 앞으로의 날들은 나는 거의 항상 연성과 함께 있었다. 연성은 출장 가는 것도 나를 데리고 갔어. 내가 모든 생활을 챙기게 했지. 그날은 방금 연성과 출장을 다녀온 후였고 회사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연성의 어릴 적 흰달빛이 돌아왔다. 루룬에게 어울리는 옷 하나 골라줘. 저녁에 함께 연애에 갈 거야. 나는 고개를 숙여 연성에게 대답했다. 마음속에 흰달빛을 만나러 가는 거야. 기분이 이상하게도 좀 우울했어. 마치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처럼 곧 연성을 잘 정리해준 후에 나는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어.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도피하는 성격이 아니었어. 아마 너무 신경 써서 잃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싶어졌던 거야. 너 어디야? 연애가 곧 시작돼. 나와라. 연성의 소식이 계속 내 휴대폰을 흔들어대고 있어.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 좀 답답했어. 연성에게 답장도 안 했어. 나는 너를 보러 가지 않을 거야. 네 달빛 같은 사랑과 달콤하게 지내는 너와 나는 바로 휴대폰을 껐다. 혼자서 다리를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있어. 멍하니 멍 때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루루?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네.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회사에서 처리한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성의에 위에 있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녁,
나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너는 왜 여기 있어? 문을 열자 연청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연청이 나를 허리로 붙잡아 침대에 던졌다. 방문이 연성에게 잠겼다. 나는 침대에서 떨고 있다. 진정해, 진정해. 연총재가 지금 와서 왜 겁을 내는 거지? 답장이 없어? 핸드폰 꺼져 있을 때는 안 무서웠는데. 연성이 양복 재킷을 벗었다. 셔츠 위쪽 단추 2개를 풀었다. 하얀 셔츠, 칼라 아래로 드러난 건강한 쇄골.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평생 귀하게 자랐어. 급히 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 틈새가 너무 뚜렷했다. 흑머하는 척이야. 본 적 없는 것도 아니고 전에 손으로 만져본 적도 있잖아. 연성이 내 침대에 누워있다. 내 곁에 꼭 붙어있다. 상쾌한 삼나무 향과 술 냄새가 섞여 계속 내 마음속으로 밀려온다. 순간 내 마음의 고집이 무너졌다. 너는 네 백월광과 함께 가지 않고 왜 여기 와 있니? 내 눈가가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두 눈이 눈물로 가득 차올랐다. 너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잠깐 넘어졌어. 숨결의 뜨거운 기운이 내 얼굴에 닿았어. 내 백월광이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 나는 그곳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항하려고 했어. 하지만 화려한 그가 고개를 숙여 입맞춤을 하며 나를 삼켜버렸어. 마른 술기운이 약간 묻어났지만 자극적이지는 않았어. 오히려 달콤하기도 하고 마치 진귀한 술처럼. 나는 그 속에 빠져들어 입맞춤 한 번에 나는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하, 넌 항상 나만 괴롭히기만 해. 내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져. 온몸이 거의 연기를 내며 숨을 헐떡였다. 눈빛이 매혹적이었다.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게 어때서? 연성이 내 귀에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쭈뼛쭈뼛한 감각이 퍼졌다. 원래 연성에게 눌려서 저항할 힘이 없었다. 지금은 더욱 온몸이 힘이 빠졌다. 난 절대 몰랐어. 언제 내 여자친구가 된 건지. 그날 밤 연애 때 이미 말했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어. 연성수의 검문이 한 번 찔렀을 때 매혹적인 복숭아꽃 눈이 찡그렸고 네가 웃으며 내게 다가왔어. 난 언제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던 적이 있니? 다음날 나는 눈을 떴다. 연성의 멋진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은 상상도 못했어. 상업계에서 으뜸인 연성의 연총. 무례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너를 안고 싶었어. 안전하게 푹 자고 싶었어. 나는 연성에 있어서는 안 됐어. 그 깊은 눈망울 아래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겨우 하룻밤 사이에 자신까지 걸어버렸다. 깨어났어, 자기야. 연청이 나를 놀라 깨웠다. 내 이마에 깊이 입을 맞췄다. 나는 연청의 강한 팔 안에 누워 있었다. 연청의 어깨를 사납게 물었다. 너는 나에게 그냥 자자고 속였어. 그래,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이 함께 자는 거야. 연성이의 표정을 보니 내 얼굴이 붉어졌어. 어젯밤에 미친 기억이 생생해. 연성의 탄탄한 가슴, 강한 복근이 나를 소용돌이처럼 끌어당겨. 내 등 전체가 어젯밤 내가 남긴 흔적으로 가득하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성하고 또 한판 격렬한 아침 운동을 했다. 이날 나는 드물게 하루를 쉬었다. 그리고 연성은 회사에 간 뒤 일을 처리하고 나서 일찍 내 방으로 왔다. 연성은 내 모든 물건을 싸기 시작했다. 그의 별장으로 이사했어요. 저도 반쯤 강요당한 듯이 동의했어요. 그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성위 애위에게 말한 이후로 내가 연청과 동거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편에서 뭔가 이상하게 흥분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연성 서재를 정리하던 중에 야천의 일기장에서야 알게 됐어.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천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어. 심지어 계획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어. 우리의 첫 만남은 사실 소년 전이야. 그때 나는 고등학교 못 학년이었고 염성 씨는 고 BA 학생들이 곧 수능을 앞두고 있었어. 야천은 학적 문제로 인해 학적 소재지에서 수능을 치러야 했어.
또한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또 낯선 얼굴들이 가득한 연성. 방금 시험을 본 첫날에 몇 명의 학교 깡패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때는 어두운 골목에서 내가 연성을 구했어요. 당신은 마치 천사처럼 내 곁에 와줬어요. 연성. 그 매혹적인 복숭아꽃 눈동자가 나를 깊이 바라봤다. 입가에 매력적인 미소를 띠며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연성과 함께 있었다.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마칠 수 있게 마지막 날 연청이 떠나야 했다. 나는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얀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얀청이 들고 있던 두 잔의 밀크티가 흩어졌다. 너 참 겁이 많구나. 그때 내 조롱이 이제는 내게 돌아왔다. 나는 깊이 얀청을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다. 그 후로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 일도 잊어버렸어. 그때 내가 더럽혔던 셔츠는 계속 그가 간직하고 있었어. 지금 그의 위챗 프로필 사진이 되었지. 그래서 넌 계속 나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연성의 위챗을 열었어. 그의 닉네임을 가리켰지. 연성의 얼굴이 빨개졌어. 과거의 고리의 모습에 보답하지 못하고 나는 멍하니 웃기 시작했다. 화가 나서 분노한 연성에게 안겨 일어섰다. 더 뭐가 있나? 나에게 숨긴 게 없었나? 나는 친밀하게 연성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연성을 한번 흘끗 쳐다봤다. 내 분노의 눈빛 아래서 연성은 모두를 털어놓았어요. 원래 친한 친구 성아각은 연성의 사촌이었어요. 연성은 오랫동안 찾았어요. 결국 성아각의 친구들 속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성아각은 연성의 사촌이라는 강한 압박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성장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성월의 추천 덕분이기도 해요. 심지어 성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왕월을 끌어들였어요. 그날 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월의 밀고도 중간에 축의금과 고상한 사파가 다소 의외였어요. 그래서 모든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았군. 내 양을 호랑이 굴에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나? 내 날카로운 송곳니를 좀 보여줄까? 이빨을 꽉 깨물며 연성은 미소를 지었다. 내 침대에 눕혔어. 고개를 숙여 내 이마에 맞댔다.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부딪혔다. 높은 곳의 목젖이 위아래로 흔들린다. 고 BA 때부터 오늘 생각이 오래됐어. 사랑하는 사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계속 말했어. 꼭 너를 찾겠다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든